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철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차량 통행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과 봄철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방송 출연하고 1년여 만에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출연하셨을 때 충남의 심각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여러 네. 측면에서 짚어봤는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교통사고 네, 좀 발생이 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통계 수치를 보면 2020년에 교통사고가 한 8,900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2019년에 비해 가지고 한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한 267명인데 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4% 이렇게 또 감소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다만 그 65세 이상 고령 노인 사고가 전체 사고 중에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자 교통 안전이 아직까지는 좀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르신 사망사고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봄철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차량 이동도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겨울철에 비해서 봄철, 그러니까 한 3, 4월 달에 교통 통행량이 한 14%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과 태안으로 이어지는 32번 국도를 이렇게 들자면 겨울철에는 한 2만 8천 대 정도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봄철에는 4만 2천 대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철은 농번기 이렇게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고령 보행자도 많고 경운기 같은 이제 농기계 통행량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배달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륜차 운행도 많아지고 이런 양상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입니다.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과 또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소개를 해주시면 운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가장 많습니까? 봄철에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보행자 사고입니다. 예,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보행자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 보행자 사고도 시골길에서 고령자들의 보행자 사고가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집을 가거나 아니면 밭이나 논으로 일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길을 건너다가 아니면 길을 따라 다니다가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제 이륜차 사고입니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는 이제 보행 수단으로서 이륜차를 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또 이제 날씨가 상승하면서 이제 이륜차 운행이 수월해지다 보니까 이륜차 운행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배달 문화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 배달 운전자분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그 다음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농기계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졸음운전 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출근길에 앞에 가던 차가 네. 옆에 방음벽을 들이받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네. 제가 운전을 가고 있는데 앞차가 이렇게 쓱 가더니 부딪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졸음운전, 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특히 주행할 게 바로 이 졸음운전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무려 한 69.4%가 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우인데 거의 이제 70%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볼 수 10명 중 있습니다. 7명이 그렇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고속도로를 자주 운행하는 이제 화물차라든지 버스 이런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가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작년 5월에 아산 둔포 지역을 지나는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직진을 하다 계속 하지 못하고 우측에 있는 그 가드레일을 연속으로 충격해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야간 시간대에 이런 추돌 사고가 대부분 이제 졸음운전으로 이런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자분들은 이제 졸음운전을 대비를 해가지고 충분한 이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고, 다른 운전자분들이 이제 졸음운전 차량이 보이는 게 이제 차가 비틀거린다든지 반드시 주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상황을 보면 크락션을 좀 울려가지고 그 운전자한테 경고를 주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차량들을 목격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적을 누르는 게 네. 혹시 앞차가 놀라지 않을까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무조건 눌러야 되는 겁니까? 앞차가 네. 비틀거린다든지 제대로 주행을 못 해가지고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면 경적을 울려줘서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험성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요. 어느 네. 정도입니까? 일단 졸음운전의 가장 큰 그 위험성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다는 그 점입니다. 아, 이 점은 이제 바로 이제 음주운전도 비슷한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량은 다른 사고에 비해 한 3배 이상 크고 치사율은 6배나 높습니다. 아, 6배. 일단 그 사고 직전까지 제동 없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는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다 보면 한 100m는 3초 정도 지나면 통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차와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100m 가까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3초 후에는 바로 충격을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이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 활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요. 운전자도 그 심각성을 알고 좀 동참을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졸음운전 사고 운전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하는 게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냐면 자기가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졸음을 참고 운전을 했다, 이런 진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졸음운전의 양상이 나타나면 운전자는 반드시 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때 운전자들이 그 쉬는 걸 택하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운전하는 것을 택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이유로 쉬지를 못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뭐 고백을 하자면 졸음운전을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 분명히 멀리 있었던 차인데 깜빡하는 순간 제가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좀 아찔한 기억인데, 네. 아, 정말 어떻게 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졸음을 쫓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창문을 열어놓아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주행을 하면서 물을 계속 마신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요. 아니면 다른 음식 같은 걸 섭취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졸음운전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일 그것은 수가 이제 있군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네. 말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졸음운전 예방 구호를 보니까 봄바람은 차 안으로 넣고 네. 졸음은 밖으로 보내라, 뭐 이런 문구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졸음운전이 그만큼 위험하고 이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봄철에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농촌 지역의 농기계 사고입니다. 농기계 사고가 이제부터 발생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시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농기계 사고인데요. 작년만 해도 이제 3월부터 한 5월까지 11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예. 이 다른 계절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데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농사철이다 보니까 운행량이 그만큼 늘어나서 그러는데, 특히나가 이 농기계 사고의 유형이 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녹록길, 그 좁은 녹록길을 운전 중에 이제 운전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좌우회전을 할 때
농로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유형은 뭐냐면 그 논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든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특히 집으로 가는 도중이면 되게 야간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어두운 길을 지나다 보니까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지를 못하고 충격을 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없나요?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 이제 좌우회전을 할 때 네. 좁은 농로길은 좁습니다. 폭이 한 1.5m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 길을 좌우회전을 하려면 굉장히 기술이 이제 필요한데 아, 그렇군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약간 그 순간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심을 잠깐 해가지고 하고. 그 계속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급하게 꺾다든지 아니면 느슨하게 꺾어가지고 길 밖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도 뉴스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아주 간간히 발생을 해서 네, 가슴이 아픈 기억들이 있는데 이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경찰에서는 농기계가 농기계 경운기라든지 이런 농기계 후면에 반사지를 부착한다든지 솔라 경광등을 부착을 시켜드려 가지고 야간의 시인성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좀 안전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께서 낮에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음주운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경우에 사고로 직결되냐면 바로 이제 농로길, 좁은 길을 운행하다가 거기서 운전 부주의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게 농기계를 운전할 때 절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네. 그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이제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 교통 사고도 이제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인구에서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40만 명으로 19.21%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중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교통 사고도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는 노인 교통 사고가 전체 사고의 한 48% 정도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절반 가량을 예. 차지하고 근데 있군요. 올해는 50% 작년까지 딱 보면 50%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제 경찰에서는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 규정 속도를 내리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인 교통 사고가 이렇게 감소를 했지만 이 노인 교통 사고가 전체 사고에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경찰에서는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민식이법이 1년 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방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제 19년에 아산에서 고 김민식 군 사고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이걸 보면은 한 79건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26건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19년에 비해 가지고 한 12건 정도 늘어난 추세거든요. 늘어났군요. 네. 일례로 보자면 작년 11월 철안에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와중에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운전자의 차량 속도가 20km 이하였는데도 지나가는 어린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20km 이하면 상당히 천천히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어린이를 보지 못해서 충격할 정도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좌우를 살피는 거, 차량 속도를 줄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를 살피는 게 그렇습니다. 같이 동반되어야 됐군요. 예.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로 표현하자면요,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돌발 상황에서 급정거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이렇게 해야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고, 교통사고가 다 마음이 아픈 사고지만 네, 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좌우를 살피는 부분, 네. 속도 준수하는 부분 이거 그렇죠. 외에도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운전자들이 이제 의식 개선이 이렇게 좀 필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돌발 상황에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km로 규정돼 있지만 20km 이하로 이렇게 서행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날 때 조심을 해야 하는데, 교차로를 지날 때는 어린이들이 좌우를 보지 않고 바로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좌우를 무조건 살피면서 주행을 해야 하고, 이때 또 유심히 주의해야 할 운전 사항이 우회전할 때입니다. 우회전할 때. 네. 교차로에서 통과하는 사고도 많지만 우회전할 때 사고가 많고 또 가장 위험합니다. 우회전 중에 취약 요소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우회전할 때 차량에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도로교통법 바뀌었죠, 내용이. 개정을 해가지고 네. 우회전할 때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반드시 일시 정지 의무를 이렇게 부과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저 속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최저 속도가 있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최저 속도가 너무 없습니다. 천천히 가면 뒤차 또 눈치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네.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봄철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충남경찰청에서 주민 교통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 어떤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4월 5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충남에서 처음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경찰 시대를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요. 충남 경찰은 우선적으로 어린이,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데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교통안전 시설을 최대한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가 과속을 하지 않도록 과속 단속 카메라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충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간이 보행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안전펜스라든지 야간에 횡단보도가 잘 보일 수 있게끔 활주로형 보행 등을 설치하는 등 이렇게 안전시설물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 어린이,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끔 보면은 시설물이 확충이 많이 되어 있으면 네. 좀 거추장스럽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통 안전과 사고율을 낮추는데 직결되는 것은 분명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운전자한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보행자의 시인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장님과 여러 가지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자치경찰 시대의 원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경찰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께서도, 아니 운전자분들께서도 서행하고 배려하는 운전 문화에 이제 동참을 해주시면 안전한 충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통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봄철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